멘트네. 그쵸.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럼요. 보는 거거든요. 안 되겠네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용장이 그렇게 화가 나는데 안 되겠다. 와, 그 이 정도로 큰 그림 그린 거예요? 기획이네. 기획이 맞네. 해명의 시간. 황교안 장로를 지금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저퀄리티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지금 네가 용서가 안 돼.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달린 댓글에 대부분 대댓글을 달아드리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프로 대댓글러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자, 기자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구다? 정 기자부터. 사회부 정현욱입니다. 뼈대빠. 뼈대뼈가 무슨 뜻이죠? 저번에 라이브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계속 지루하다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분위기 다운된다고. MK 8000님. 근데 내가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 약간. 미안합니다. 왜 앞으로 라이브에서는 이쁜 얘기만. 정 기자 지난주에 뭐 훌륭한 보도도 많이 해가지고. 그럼요. 뭐 이따 얘기하시고. 좋아한다. 다음 강병수. 네. 저는 오늘도 영등포의 평화를 지키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그 본인 별명을 앞에 짧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좋은 예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예시. 아니 이제 뼈대빠가 좀 설명하기가 좀 민망해요. 자, 다음 옥 기자. 네,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팩트체크의 불화살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짜뉴스를 쫓고 있는 오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라이브를 왜 했냐? 5만 구독자를 기원하면서 했는데. 기와요. 됐어요. 됐잖아. 5만 300명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5만 명 넘었다고 절대 오만해지지 않는. 야, 저 준비했다. 이거 준비했다. 5만 명 넘었다고 절대 오만해지지 않는. 야, 저 준비했다. 이거 준비했다. 준비하가 이거 하나요. 나쁘지 않네. 오만해지지 않는 댓글 읽어주. 준비했다. 준비하가 이거 하나요. 나쁘지 않네. 오만해지지 않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 되지 않도록 꼭 5만 명에서 꼭 탈출시켜 주십시오. 6만으로 빨리. 정혁 기자 한 말씀 해주세요. 5만 명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기자. 저는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강병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꼭 기자도. 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옥 기자, 첫 단추를 잘못했다. 옥 기자가 제일 감사해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스타 있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인스타에 있다고 한번 팔로우 좀 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인스타에도 저희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일단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민민네6님께서 5만 이거 실화냐? 실화입니까? 이렇게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리고 HBD 윈 0201님께서 이참에 2주 연속 라이브 가시죠라고 6만 되면 그러니까 5만 됐으니까 기원했는데 됐으니까 또 하자는 말씀이고 또 T 언더바 이분 또 언더바 슛님께서 또 강병수 대통령 가스아 5만 표로 확보됐다. 강병수가 대통령 나오면 여러분 찍어 주실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성최 9님 KBS 현관 앞에 사는 기원이 이루어지네요. 성지순례가 5만 축하해 주셨고요. 유튜브에도 서동춘님이 5만 구독자 첫 번째로 축하드립니다라고 2019년 7월 15일 밤 이거는 11시 진짜- 47분 네, 딱 됐을 때 남겨주신 거네. 맞습니다. 이따 딱 됐으니까 보고 계셨나 봐요. 그리고 저도 사실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희 진짜 그 단톡방에서 얘기했잖아요. 5만 돌파가 언제 되느냐 가지고 진짜. 계속 새로 고침을 하는데 이게 하나가 늘었다가 다시 하나가 줄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일부러 장난을 치나 가입했다가 다시 약 올리려고 내가 5만 딱 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장난을 치나 막 그랬었거든요. 이분이 딱 그 시점에 5만이 돌파되자마자 남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딱 요때 네. 봤거든요.
다음 컵스위님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마음 편치 않은 슬럼프 극복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유유. 다시 한번 진심 담아서 대들기 팀들에게 대들기. 감사와 축하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뭐 구독자가 사실 중요해요. 아, 네, 이 얘기도 라이브 그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저희는 구독자 수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 수가 많아야 저희가 회사에서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하는데 약간 저희가 뭐 이런 거 해달라 이런 거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약간 좀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팩트 체크 코너죠. 오규정 기자의 이 뉴스 목미. 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특히 인터넷발, 이 카더라 이런 거 너무 많은데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지난 11일 대법원이요, 이 유승준 씨, 스티브 유 씨죠. 스티브 유 씨의 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 내렸는데 위법. 관련 위법. 위법. 제가 뭐라 했죠? 위헌. 대법원은 위헌 달라요. 판결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 판결 내려오는데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일단 오규정 기자랑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엄청 옛날 일이에요. 네. 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있었던 그렇게 어려? 일이에요. 네. 난 대학생 때였는데. 2001년이요? 네. 네. 2001년 대학생이었지. 네, 저는 중학생 때. 그렇군요. 중학생 때. 오리다. 제가 사실은 사실은 과외하던 학생이네. 다행이다. 대학 못 갔어. 그때 사실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그럼요. 제가 어려서 뭐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틀면 정말 나죠. 좋아했거든요. 정말 좋아하고 그 아, 테이프가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계속 듣고 정말 진부한 표현이네요. 하지만 진부하지만 정말 늘어났다. 네, 정말로 늘어날 정도로 무슨 열심히 노래를 들었어요. 뭐 모든 유승준 노래를 다 좋아했고 제가 열정, 사실은 열정. 5년 전에 5년 전에 그 유승준 기사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노래를 들어봤는데 좋아요. 그때 노래가 사실 좋기는 좋더라고. 아, 요 여전히 좋아. 아직까지도. 팬클럽 모임이야. 뭐야. 저도 춤 따라 추 그때 뭐 하여튼 장난 아니었어. 버스에서 춤추고 막 꼴배기 이 세상에 나의 너보다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어 옛날에. 술 먹고 잘 나가던 유승준 씨, 스티브 유 그때까지는 하시는 스티브 유인지도 몰랐어요. 그럼요.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 그렇습니다. 2001년에 네. 시작된 일이죠. 그때는 이제 이중 국적자였던 거죠. 네. 근데 군대를 가겠다고 계속 그 선언을 하다가 해병대 간다고. 그쵸. 해병대 못 가고 그래서 사실은 머리 짧게 깎아. 공익근무 요원이었는데 현역은 아니 아니었고요. 4급 판정을 받았는데 네. 무슨 아니 근데 그 전부터 가기 전에? 해병대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간다고 약속을 하고 뭐 서약서까지 썼다 그래요. 근데 외국에 잠시 공연할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좋았어. 일이죠. 저기가 분노의 포인트였었죠. 네. 개빡치죠. 그런 거 들으면 정말. 근데 해병대 얘기도 하지를 말지 그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유승준 씨가 다시 한국에서 앨범 활동을 하고 싶었던 건지 2015년에 F4 비자, 그러니까 재외동포 체류 허가를 해주는 그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LA 총영사관에다 했죠. 그때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영상 찍고 이게 있던가요? 그때였죠. 이 이후 좀 이후야. 그 무렵이었어요. 그쯤, 네. 요 바로 직후. 네. 근데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그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부당하다라고 부당하다. 행정 소송을 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 1심, 2심 다 나가리 네. 됐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2019년 7월 11일에 대법 판결이 난 거죠? 네. 뭐라고 났죠? 대법원에서는 그 파기환송을 했어요. 일단. 파기환송. 그러니까 다시 판단해봐라. 내 얘기하잖아 지금. 내가 잘 모를까봐 선배 이렇게 탐을 들어서. 알았어. 사실 잘 몰라. LA 총영사관이 네. 스티브 유의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이 과연 진짜 합당한 것인지 그렇죠. 다시 좀 봐라. 왜냐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상한 게 있다. 그렇죠. 그죠? 오류가 네. 조금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대법이. 이거. 자, 추성훈 씨 딸 흉내낸 거. 이거 하이 이거. 이거 짤 보면 있을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하는 거. 짤 그건 줄 보면 네. 그게 아니래. 본능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귀여움이 장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녹아 있어 귀요미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 댓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네. 자, 먼저 루리앱 댓글 우리 정윤 기자 읽어주세요. 니들이 뛰던지님이 대법원에서만 원심 파기했다고 입국이 허용되는 거 아니고
관문 여러 개 중에 이제 꼴랑 한 개 통과했을 뿐이라는 거임. 어차피 남은 관문에서 막히면 입국 금지는 그대로 유지. 자 일단 이분이 니들이 뛰던지님이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성룡이. 그러니까 자. 이게 막 우리 신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유승준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아니란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을 하나하나씩 한번 예. 우리가 짚어볼게요. 먼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한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심 파기했으니까 바로 입국 허용 이건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관문 여러 개 중에서 한 개 통과했다. 그러면 예. 남은 관문이 더 있나요? 그렇죠. 이게 좀 몇 단계를 나눠서 봐야 돼요. 대법원에서 문제를 삼은 건 2015년 8월에 유승준 씨가 F4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을 안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자 발급을 안 해주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왜 비자 발급을 안 해줬냐? 당신은 입국 금지 결정이 2002년에 내려졌었으니까 13년 전에 입국 금지가 됐으니 그러니까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우리는 비자 발급을 못 하고 자세한 건 법무부에 물어보세요라고 구두로 통보를 해요. 네. 근데 대법원은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해주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무부에 물어보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처분을 했으면 서류로 남기는 게 맞고 그 전달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2002년에 내려졌던 입국 금지 결정에 기대서 총영사관에서 재량껏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거에 따라서 비자 발급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법무부에 물어보세요 하지 말고 그쵸. 니들이 왜 안 판단해서 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야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쵸. 그게 문제다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뭐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뭐 일단 재판을 다 다시 해야겠네요. 재판 일단 파기환송했으니까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리겠죠. 그리고 나서 그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유승준 씨가 다시 한번 F4 비자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 판결은 들어와도 돼가 아니라 다시 가서 한번 물어봐 이거잖아. 그쵸.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아직도 한참 남은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스티브 씨가 다시 F4 비자를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총영사관이 한번 따져봤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네가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가 비자 발급을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법무부랑 같이 한번 따져봤는데 너 안 된대 이런 사유로.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유승준 씨는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파기환송심도 이겨야 되고 그렇죠. 총영사관에서 판단을 또 바꿔야 되고. 네, 받아야 되고 그 판단이 만약에 대법원의 이 취지와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여전히 입국을 못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유승준 씨는 다시 한번 싸워야 되는 거죠. 네. 강병수 기자가 요 다음에 네. 시리즈님 댓글 읽어주세요. 시리즈 34만 1000님께서 걱정 마 얘들아 헌법 소원까지 하면 한 50년은 걸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심에서 대법원까지 오는데 4년이 걸린 거잖아요. 네. 4년이 걸렸고 이게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다시 파기환송심이 열리고 또 다시 유승준 씨가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럼 비자만 나오면 들어올 수 있냐? 그런 것도 다른 거잖아. 자, 비자만 나오면 입국이 됩니까? 비자만 나온다고 해서 입국은 안 돼요. 그럼 또 뭐가 있는 거네? 그쵸. 그럼 또 있어. 자, 네. 그럼 그게 뭔지 알아볼게요. 먼저 루리앱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어주세요. 삶은 치킨님께서 삶은 치킨. 시적 허용. 치킨을 삶을 수 있나요? 되게 식성이 특이하시네. 튀긴 걸 다시 삶는다는 얘기인 거죠. 눅눅해져. 눅눅해집니다. 저는 그냥 치킨은 그대로 먹는 걸로. 이 삶은 치킨님께서 비자 주고 입국 거부하면 꿀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남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꿀잼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갈 때 비자 네.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비자가 찍힌 여권을 갖고 비행기에 내려서 입국 중국의 심사를 입국 다시. 심사대에서도 뭐 만에 하나 거부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비자를 줘도. 상황일 수 있죠. 네. 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예. 명쾌한 설명. 명쾌하다. 와씨 좋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통짜 당근님께서 어차피 병무청이 막을 거임. 병무청 딴놈 몰라도 너만은 못 돈다 이 새끼야. 너무 그냥 너 하나 조진다. 지금 근데 병무청 분위기도 되게 쌓았는데 하여튼 일단 요 네. 비자와 입국 거부의 관계 예를 들어서 비자 승인은 근데 누가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파기환송에서 네. 스티브 유 씨가 이겼을 때를 상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파기환송에서 지면 끝이야. 네. 그렇죠. 근데 파기환송에서 이겼어. 네. 그래서 영사관이랑 법무부가 다시 비자를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내줘야 될 것만 같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야. 이런 게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비자 발급은 어떤 그 근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비자를 교부하는 거는 네. 비자를 나눠주는 그러니까 접수를 받고 교부하는 거는 외교부. 그러니까 그 해외 공간이에요. 영사관이지만 네. 비자를 승인을 내주는 주체는 네. 법무부예요. 법무부. 네.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일단 이 비자 승인을 내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제외 유승준 국민. 씨가 지금 F4 비자를 신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F4 비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관광으로 들어갈래 하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F4 비자를 신청했으니까 이 F4 비자는 재외동포법에 근거해서 재외동포법.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재외동포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 뭐가 들어있냐면 만 40세가 넘기 전까지는 만 40세까지는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아예 해주지 않아요.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40세 이하엔. 그쵸. 근데 다만 같은 사람이 네. 41세가 되는 해에는 법무부 장관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잘 봐야 되는데요. 부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자를 승인해 줄지 말지는 법무부 장관 마음인 거네. 네. 네. 그렇죠. 그 법무부 장관은 뭘 기준으로 이걸 결정할까요?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이런 정치적인 것들, 판단이고 네. 그건 장관의 재량이죠. 그런 걸 두루두루 판단을 하겠죠. 여론도 보고 그렇죠. 정치적 파장도 보고 뭐 네. 그런 걸 보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스티브 유씨 팬이야. 잘생겨서 좋아해. 잘생겨서 좋아해. 노래 너무 좋아해. 열정 부르면서 막 옛날에 놀았어. 그러면 스티브 유를 비자 내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비자를 승인해줬어. 그래서 외교부에 있는 그 재외공관에서 교부를 해줬어. 네. 그리고 들어와. 네. 공항에 와. 인천공항에 왔어. 네. 근데 입국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입국 거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여긴 누가 정하죠? 입국 거부는? 이 입국 금지 여부. 여부도 법무부 장관이 정해요. 뭐에 근거해서? 이건 다른 여기에 근거하는 거는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네. 다른 법이네 아예. 네, 다른 법이죠. 그러니까 이 비자 승인이 만약에 됐다고 하더라도 이 스티브 씨가 지금 입국 금지 대상자에 올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전히 입국 금지 대상자에 오를 수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여기는? 기준이 한 7가지가 있는데 네. 입국 금지가 되는 사유가 그중에 유승준 씨가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는 2가지예요. 네. 하나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2번째는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근데 뭐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실 비자 발급됐으면 입국 거부되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단계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지만 아마도 입국 금지 여전히 법무부에서 이 사람은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사람이야라고 판단했으면 비자를 승인해 줄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크게는 2가지의 관문. 네. 법원에 이제 일단 이겨야 되고 파기환송심에서 이겨야 되고 다시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판단을 바꿔서 해줘야죠. 예. 이제 크게 보면 2가지 관문을 넘어야 네. 되는데 앞으로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박상기 그 장관의 마음을 흔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파리쿡의 XXX님께서 팩트 유승준 입국 금지 아님. 관광 비자로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럼 관광 비자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분이 말씀하신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틀렸어요. 왜 틀렸죠? 왜냐하면 관광 비자를 받지 않아도 돼요.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는 무비자요? 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관광 비자를 굳이 신청하고 받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자 승인 단계와 입국 금지 단계 2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비자로 만약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입국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무비자로 입국할 때는
아니 이제 심사는 받죠. 그러니까 그 심사에서 걸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관광 비자로 들어오면 이제 입국 심사 받을 때 그 심사 하시는 분 되게 난감할 것 같아. 이제 찍으려고 봤는데 이 세상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이게 입국은 지금 금지 대상자니까 못 들어오겠네. 그렇죠. 공항까지만 오겠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갈 길이 멀다. 근데 궁금한 게 다들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게 비자 내주자 말자 이게 각자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일단 팩트 체크를 했던 오규정 기자 생각은 어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긴 하지만 좋아했던 만큼 배신감도 되게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유승준 씨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 근데 다만 사기 혐의로 그 이분을 지금 깜빵에 넣을 수 없을 그러니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뿐이지. 왜냐하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피해를 입증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그러니까 사기를 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사람이 사기를 쳐서 얻은 이득이 뭔지, 그러니까 그 불법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지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기 혐의로 걸려들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사기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된다. 네. 강 기자는 저는 원래 약간 이 정도면 소위 말하는 죗값을 다 치른 거 아닐까. 한 17년 정도 못 들어온 거잖아요. 2002년부터니까. 군대 갔다 온 남자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아쉬움과 실망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아쉬움과 실망이 아니라 빡침이지. 이게 마지막 순간에 그게 안 되네. 네. 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 양반이 수구 초심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뭐 사실 좀 너무하죠. 17년이나 이렇게 못 들어왔는데 근데 이 양반의 음반을 보고 싶진 않아요. 오늘 안 국내에서. 보잖아요 원래 클래식 음반만 보잖아. 아니 근데 어쨌든 예전에 그 우리 조윤선 수석 네. 구속됐다 지금 이제 네. 풀려났죠. 네, 네. 조윤선 수석이 클래식 얘기하는데 클래식에 되게, 오페라. 되게 조예가 깊어요. 조예가 깊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아해요. 책도 냈어. 맞아. 그 되게 열받아. 왜요? 진짜 그 사람이 그 책에 쓴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할 만한 짓을 했잖아요. 블랙리스트 만들고. 근데 이 양반이 왠지 내 생각에는 한 10년 뒤에 책을 또 낼 것 같아. 이 클래식 힘든 가지고? 시기에 위로가 베토벤만이 나의 됐던. 위로였고. 왠지 그럴 것 가능한 같아.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베토벤한테 불어는 받냐? 유승준 씨가 요런 또 노래를 앨범을 낸다면 생각해봐. 그냥 내겠어? 뭔가 또 참회의 노래를 뭐 가사를 쓰겠지? 이미 사실 냈어요. 별로 네. 보고 싶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사나이 출연해가지고 한번 그래서 막 울고 예능에서 그때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뭔가 이유가 뭐 있을 텐데 그냥 정말 수구초심 그런 마음일까? 뭘까? 그건 잘 이해를 잘 못하겠는 부분이라서 모르겠고 저는 사실 그냥 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걸 금지하는 거잖아요. 저는 선량한 풍속을 존나 저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망쳤다가 15년 15년 정도 지나면 안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나쁜 선례를 줄 수 있고 또 17년이라는 시간이랑 전 100년이라는 시간이랑 그 올드보이에 나온 대사 같이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긴 마찬가지다. 네. 무거운 돌이나 가벼운 돌이나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차피 그때 입국 금지가 된 이유랑 그게 어떤 뭐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17년이라고 177년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선량한 풍속을 존나게 해치는 것 같다. 그래서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진짜 싫어. 진짜 싫어하나 보다. 뭘 싫어해? 아니야. 난 되게 좋아했었던 팬이었어요. 이 중에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 자, 아니 제가 그 병무청 부대변인이라 이 건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병무청은 뭐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입국 금지 대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체도 아니지만 아무튼 관계 부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막 쭉 하다가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이 유승준 씨의 입국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거냐. 본인들은 스티브 유라고 부른대요. 스티브 씨의 병무청 공공의 적이야. 외국인이니까. 그치. 근데 아무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무부가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에 넣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관계부처랑 얼마나 상의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정해진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 다만 이 건과 관계없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병무청은 실효성 있는 제도를 계속 검토해 왔고 앞으로도 검토할 것이다. 그것이 병무청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제 이유를 근간을 그렇네. 두는 범죄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굉장히 센 멘트네. 그렇죠.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럼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지금 보는 건 그러니까 군대를 이미 갔다 온 남성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도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이 병역 의무를 이미 이행한 남성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보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거에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를 보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이번 판결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법무부도 그렇고 병무청도 그렇고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겠나 하는 거죠. 병무청이 지금 한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병무청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그렇죠. 이것이 병무청이 맞겠다. 존재하는 스티븐 이유다. vs 병무청. 병무청 그 존재 이유라는 표현은 굉장히 정말 그렇죠. 무시무시한 발언이네요. 그래서 뭐 병무청 안 되겠네요. 안 되겠다. 그럼 병무청이 그렇게 화가 나는데 안 되겠다. 자, 일단 그러면 유승준 씨, 스티브 유 씨의 입국 관련된 이야기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 이번 판결로 앞으로 더 남은 길이 험난하다는 하다. 얘기죠. 그리고 병무청이 존나 빡쳤다. 자, 팩책.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기레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방송 잘 듣고 계시죠? 본 방송은 더 재밌습니다. 오늘 방송이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기레기 판별기 내용은 뭐냐면요. 연봉이 5억이 많다고 하면 복 못 받아 이런 내용으로 이 교회 공금인 목회 활동비를 수십억 원을 횡령하신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공금을 횡령했는지 그리고 어떤 법의 심판이 내려졌는지 정유롭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일단 짧은 리포터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 목사가 회활동비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는데요. 법원은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목회활동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락교회 원로 목사 김기동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씨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회 활동비를 개인 자금과 같이 보관 관리하다가 이를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부분 교회와 교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교회 소유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달 5,400만 원씩을 목회 활동비로 받아 모두 60억 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구입한 건물을 교회에 팔아 40억 원을 받은 뒤 등기는 넘기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웅입니다. 네, 이 내용 진행하기 전에 미리 좀 밝혀두고 싶은 게 저희는 뭐 종교인 여러분, 또, 그렇죠. 이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 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를 전반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전반적으로 다 비하를 하려거나 전혀 아니죠. 조롱을 하려거나 네. 그렇죠. 뭐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저지른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선량한 종교인 여러분들 욕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정유욱 기자가 기레기인지 아닌지 기레기 판별기 첫 번째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네이버에 되게 신난 것 같아. 왜냐하면 판단할 생각에. 너무 네. 이 첫 번째 댓글 너무나 속 시원해서 그래. 네이버에 리 H 땡땡땡님이 1번 문재인은 천주교 신자다. 2번 황교안은 개신교 장로다. 왜 교회 비리일까? 누구를 흠집내기 위해서? 와. 아, 예리하다. 정말 큰 그림 그린 거예요? 와, 그 이 정도로 큰 그림 그린 거예요? 기획이네. 기획이 맞네. 해명의 시간. 황교안 장로를 지금 흠집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겁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런 목사 냅둬야 됩니까? 자, 일단 이 취재를 왜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성락교회를 취재하게 됐는지. 이거 3월에 취재했어요. 그 저 리포트 보시면 제가 겨울 옷을 입고 나와요. 3월에 취재했는데 그 이제 소송 재판 판결을 앞두고 이게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무죄 판결이 혹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고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이 이 목사를 고발했어요. 횡령 배임 혐의로. 그러니까 성락교회의 신도들이 성락교회 신도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 검찰이 작년 7월에 기소를 해서 판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면 취재는 3월부터 했고 그러니까 3월에 처음에 이제 그 신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영상 제보를 하셨는데 네. 그 영상이 지금 여기 리포트에 나온 그러니까 우리 제목이죠. 연봉 5억이 많다고 하면 복 못 받아 그 설교였어요. 이게 올해 신년 예배 설교였는데 축구 선수 하나에게 연봉이 150억이요. 아니 1,000억 가까이. 근데 목사에게 1년 연봉 5억을 주는 것을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사스럽지 마세요. 복 못 받아. 내용인즉슨 자기 연봉이 5억인데 앞에 축구 선수 얘기를 해요. 요새 축구 선수들 150억 원씩 연봉을 받고 많으면 1,000억 받는 사람도 있는데 목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5억이 많다고 하냐. 니들 그렇게 쪼잔하게 살면 복 못 받는다. 막 이렇게 신도들한테 호통을 쳐요.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취재를 하게 됐죠. 어떻게 목사가 이런 말을 할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자, 근데 왜 그러면 다른 교회는 왜 문제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다른 교회 문제 많습니다. 네. 계속 지금 취재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취재가 힘든 게 이게 뭐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공기관을 취재하면 여러 가지 루트로 뭐 자료를 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교회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 분쟁 중인 곳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측이랑 싸우는 신도들. 네. 그 신도들도 내부 자료는 못 구해요. 이게 꽁꽁 숨겨놓고 이게 또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어떤 교회는 지금도 장부를 손으로 써요.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으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취재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도 열심히 취재를 하겠다. 네. 기독교와의 전쟁을 지금. 그렇죠. 우리 소박하게 헌금 내잖아요. 신도들이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자기 시간 쪽에서 교회 가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수입도 네. 십시일반 다 그 돈을 갖고서 이렇게 막 연봉 5억씩 챙기는 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나쁜지 아닌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럼 다음 댓글 강병훈 기자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킴버라이트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성락교회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인데 침례교? 기자는 똑바로 알고 써라.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다음 댓글도. LIJO님께서 KBS는 2단 교회임을 분명히 밝혀주세요. 건강한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피해를 받게 해선 안 됩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팩트를 좀 짚어볼게요. 일단 성락교회가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인 건 맞아요? 이게 이단이란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그러니까. 따라 좀 다른데요. 그쵸. 일단 예. 그 침례 교단에서 탈퇴한 건 맞아요. 근데 성락교회가 침례교를 표방한 교회 중에서는 국내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도가 몇 명 정도? 지금은 분쟁이 이제 꽤 오래 진행 중이라 신도가 많이 줄었는데 출석 교인이 한때는 10만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출석교인이. 일단 교회 건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희가 거의 그러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2배 정도 되네요. 지랄하고 자빠졌나.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등록 교인, 뭐 출석 교인 한 10,000명 안팎까지 줄었다고 하는데 한창 때는 뭐 이렇게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도림에 이렇게 양옆으로 큰 건물이 있어요. 네. 그 우리 저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드론을 날려서 이렇게 풀샷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요. 큰 아파트 높이의 건물이 길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있어요. 교회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교단에서 탈퇴하고 이 또 기준에선 이 지금 제가 리포트에 쓴 김기동 목사가 약간 이제 귀신론이라고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병에 걸린 게 귀신이 붙어서다. 악마가 씌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남양 특집.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좀 우리 사이비 교주들한테 네. 볼 수 있는 그런 교리를 설파하는 측면도 있어요. 어. 근데 어쨌든 이 교회가 분쟁 중이에요. 그 교회 신도들의 그러니까 분쟁 중이어서 바깥으로 나온 교인들이 더 많아요. 어. 그 교인들이 김기동 목사가 이단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이단이라고 딱 매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교회 전체를 매도한 건 절대 아니죠. 이게 이단이건 아니건 간에 기독교 전체를 매도한 건 아니다. 이 목사의 비행을 어쨌든 고발한 기사지 기독교 전체를 매도한 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도 이단 교회가 아닌데도 문제가 있는 교회도 많죠. 더 많죠. 더 많습니다. 네.